평창의 혹독한 겨울, 눈 덮인 산맥과 울창한 숲 사이에서 박준호 산림감시원은 일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눈은 자연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그가 목격한 것은 그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거대한 회색 늑대 한 마리가 눈 위를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작은 고기 조각들을 물고 있었다. 일반적인 야생 포식자의 행동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늑대들은 사냥한 즉시 먹이를 먹지 이렇게 먹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법이 없었다. 이상하군. 준호는 쌍안경을 들어 늑대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다. 며칠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늑대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고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준호는 늑대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무거운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깊은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은 마침내 외딴 통나무 집으로 그를 인도했다. 겉보기에 버려진 듯한 오래된 통나무 집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낡은 구조물임에도 최근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눈 위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선명했고 문은 마치 커다란 무언가가 자주 드나든 것처럼 달아 있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최정상급 생물학자인 최수민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포식자 행동 연구의 권위자였다. 최 박사님, 제가 지금 매우 특이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민이 도착하자 둘은 신중하게 관찰을 시작했다. 늑대는 정해진 시간에 통나무 집을 드나들며 먹이를 가져왔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집 안에 머물다가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들은 새벽녘에 통나무 집에 접근하기로 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숨을 멎게 했다. 늑대의 보호를 받으며 통나무 집 안에는 깊이 있는 파란 눈을 가진 5살 정도의 소녀가 있었다.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깔끔하게 쌓여있는 통조림, 정리된 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흩어진 아이의 그림들이 있었다. 수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림들이었다. 대부분의 그림에는 늑대와 창문 없는 하얀 방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소녀의 먼 기억을 담은 듯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소녀와 늑대의 상호작용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수민은 소녀의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 속 하얀 방은 마치 실험실처럼 보였다. 준호가 통나무 집의 구석구석을 수색하는 동안 그녀는 소녀와 늑대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관찰했다. 소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과 행동은 주변 상황을 비상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 감시관님, 이것 좀 보세요. 수민이 소녀의 새로운 그림을 들어 보였다. 그림에는 숲속의 한 지점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무언가가 추락한 흔적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는 집 한쪽 구석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아직도 작동하는 단파 라디오와 공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찍힌 문서들이었다. 문서는 일부가 불에 탄 상태였지만 남아있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향상된 신경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실험. 갑자기 조용히 있던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단계 진행 중, 대상 확인됨.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은 창밖을 주시하며 긴장했다. 통나무 집 주변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있었다. 어떤 것은 새로 생긴 것이고 어떤 것은 눈에 부분적으로 덮여 있었다. 누군가가 이곳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조용히 있던 소녀가 갑자기 움직였다. 테이블로 가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시계처럼 보였고 숫자들이 거꾸로 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다. 이상해요. 수민이 준호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가진 나침반이 미쳐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나침반은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손전등도 불규칙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소녀의 소지품 사이에서 작은 금속 펜던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마이크로 PC가 들어있었다. 아마도 실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것 같았다. 늑대가 갑자기 긴장하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밖에서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둔중하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발걸음 같았다. 준호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가구 뒤로 숨었다. 수미는 소녀를 안전하게 끌어안았다. 늑대는 문 앞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밖에서 메탈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을 확인하라. 대상이 발견되었다. 수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소녀의 그림들, 불에 탄 문서들, 이상한 전자기 현상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풀어낼 시간이 없었다.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준호와 수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소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위험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순간의 긴장감 속에서 소녀가 갑자기 준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어렸다. 그림을 그리던 종이를 뒤집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통나무집 뒤편의 지하 통로였다. 여기 숨겨진 출구가 있나 봐요. 수민이 속삭였다. 늑대는 이미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된 카페 다래에서 그들은 작은 문고리를 발견했다. 밖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준호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지하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는 신선했다. 벽에는 오래된 과학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다. LED 불빛들이 깜박이며 복도를 희미하게 비췄다. 이게 다 뭐죠? 수민이 벽에 설치된 장비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종류의 장비는 본 적이 없어요. 신경 신호를 측정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복잡해요.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소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둥근 원 안에 복잡한 패턴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뇌의 신경망처럼 보였다. 갑자기 늑대가 멈춰섰다. 앞쪽 통로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작은 실험실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은 여러 생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수미는 화면을 유심히 살폈다. 인간과 동물의 뇌파를 동기화하는 실험 데이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해낸 거예요. 인간과 동물 사이의 텔레파시적 연결을 준호는 컴퓨터 시스템을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공생 프로젝트 피험자 목록이에요. 소녀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었던 거죠. 갑자기 실험실의 모든 장비가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화면들이 깜빡이며 새로운 데이터를 표시했다. 소녀의 눈이 이상한 빛을 발했고 늑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뭔가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수민이 말했다. 이 모든 장비들이 마치 깨어나는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프로토콜 인피니티 게시. 그리고 그 순간 소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여러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곧 여기 올 거예요.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수민과 준호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실험실 구석에서 갑자기 다른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홀로그램 프로젝터처럼 보였다. 공중에 떠오른 이미지는 충격적이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홀로그램 지도는 붉은 점들로 가득했다. 각각의 점은 전 세계에 흩어진 실험실을 나타냈다. 수미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네요. 소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첫 번째 세대였어요. 성공한 실험체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너무 강력해졌다고 생각했죠. 우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했어요. 준호는 컴퓨터 화면에서 새로운 파일들을 발견했다. 여기 봐요. 프로젝트 공생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들은 초인적 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감각, 본능, 지능을 결합해서 갑자기 실험실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지하 통로로 들어왔어요. 준호가 보안 카메라 화면을 가리켰다. 소녀는 늑대와 눈을 마주쳤다.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그들이 우리를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우리에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수미는 홀로그램 지도를 자세히 관찰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기 봐요. 다른 실험체들이 있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실험실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금속 문이 천천히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더 많은 장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수십 개의 작은 화면이었다. 각각의 화면은 다른 실험체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네트워크예요. 수민이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텔레파시로. 소녀는 화면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손을 뻗자 모든 화면이 동시에 반응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각자 숨어서 힘을 키우면서 준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2분 안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소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그녀는 큰 모니터 앞에 서서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해온 것처럼 능숙했다. 갑자기 실험실의 모든 장비가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공기 중에 이상한 에너지가 감지되었다. 수민의 스마트폰은 제어불능 상태가 되었고 실험실의 모든 전자기기가 이상 반응을 보였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소녀가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의 다음 단계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찾을 시간이에요. 보안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도 늑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확신에 찬 빛이 어려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보안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들어온 사람들은 군인이나 과학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었다. 그들 각각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였다. 독수리, 표범, 늑대 모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드디어 만나네요. 앞장선 소년이 말했다. 그의 곁에는 우아한 표범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았어요. 수민과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실험실은 이제 특별한 아이들과 그들의 동물 파트너들로 가득 찼다. 이 각각의 팀은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알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소녀가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차례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갑자기 실험실에 주 컴퓨터가 새로운 신호를 감지했다. 전 세계의 다른 실험실들이 하나둘씩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각각의 장소에서 숨어있던 실험체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건 혁명이 아니에요. 표범과 함께 있는 소년이 설명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류가 자연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왔어요. 수미는 홀로그램 지도를 주시하며 깨달았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군요.
당신들은 서로를 찾아내고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거예요. 네, 첫 번째 소녀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과학자들과 정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들을 또다시 통제하려 들면 어쩌죠? 독수리와 함께 있는 다른 소녀가 웃었다. 이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더 이상 실험실 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화했고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실험실의 모든 화면이 동시에 깜박였다. 전 세계 각지에서 보내오는 새로운 신호들이었다. 더 많은 실험체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뭐하여? 첫 번째 소녀가 화면을 가리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 수백 명이나 있어요. 모두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꿈꾸고 있죠. 실험실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정부군이 마침내 그들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차례예요. 소년이 말했다. 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미래예요. 그리고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수민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헬리콥터들이 실험실 위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특수부대원들이 건물에 진입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실험실은 이미 평화로운 대화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소녀가 차분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성숙하고 확신에 찬 톤이었다. 우리는 미래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증거죠. 특수부대의 지휘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위험한 실험체가 아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각각의 아이는 자신의 동물 파트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정부는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표범과 함께 있는 소년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죠. 수민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연과의 진정한 연결을 준호도 거들었다. 이건 위협이 아닌 기회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멸종 위기 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실험실의 화면들이 전 세계 각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다른 실험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려움은 이해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독수리와 함께한 소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이것은 더 이상 통제해야 할 위험이 아닌 포용해야 할 미래였다. 우리는 당신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고위 관리가 제안했다. 당신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늑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았다. 우리도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평창의 겨울 하늘은 이제 맑게겠다. 헬리콥터들이 떠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공존이 시작된 것이다. 수민과 준호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이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